나는 경원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원의 채권 채무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현재 이 채권이나 또는 채무가 생겼을 때 우리 경원들의 어떤 심리적으로 압박감이라든지 굉장히 괴로운 상태인데요. 실제 이 채권 채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경호원들은 대부분 인건비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뭐 업체에서 못 받았거나 또는 프리팀에서 못 받았다든지 또는 내가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든지 또는 내가 인건비를 줄 거를 못 주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민사적인 관계에서는 사실 할 게 없죠. 뭐 상대방이 파산을 한다거나 회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신용회복을 한다거나 이러면 사실 의미는 없는 거죠. 실제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 형사적인 문제, 민사적인 문제를 걸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빨리 돈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기다리다가 안 되면 뭐 윽박지르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예전에 사실은 이제 이 업체를 하다 보면 저희들은 이제 뭐 어떤 잉여금을 가지고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통장 하나만 처음에는 이제 보통 초보 때는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 보면 저희가 대기업이나 또는 큰 업체를 일을 하고 나면 대부분 뭐 2개월, 3개월 뒤에 회수되는 경우가 많아요. 채권 자체가. 그러면 업무를 2개월, 3개월 동안에 쉬었다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계속 유지하다 보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계속 나가야 되고 사무실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채권이 생기거나 어떤 뭐 채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다 보면 부가세는 부가세 통장, 그 부가세는 절대 쓰지 않는다라는 원칙, 그 다음에 임금 통장, 그 다음에 수입 통장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나눠서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인건비도 못 받아보고 또는 이제 업무를 해주고 꽤 큰 금액을 못 받아서 굉장히 화가 나서 이제 채권 추심 회사를 이제 지사를 우리 이제 이사님과 같이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채권이 생겼던 거를 채무자한테 제가 채권자로서 찾아갈 수도 있지만 신용정보 회사의 추심원으로 제가 찾아가서 추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돈을 못 받아서 마지막에는 민사채권으로 판결문까지 받아서 10년 동안 기다리겠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중간에 강제집행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은행을 10개 은행 1금융권 은행을 뭐 이제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는 압류를 진행했다가 제가 채권 뭐 회수도 했지만 실제 이 채권 회수라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나다니다 보면 뭐 신용정보회사 돈 받아드립니다. 돈 받아줌 뭐 여러 가지 뭐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는 신용정보회사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수수료 20% 15%를 받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채권 추심을 예전에 진행할 때도 제가 채권 회사입니다라고 진행하면 벌써 채무자들은 저 파산 신청했습니다. 또는 회생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할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이 채권을 내가 이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빌려줬고 내가 요번 달에 받을 인건비가 뭐 200이든 또는 300인데 내가 나가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한 달 유지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는 부모님 생활비도 들어가고 본인 생활비도 들어가고 또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 생활비도 내야 되는데 이것을 묶이다 보면 개개인들은 사실 카드라든지 또는 뭐 제1금융권에서 빌리기 어려우면 2금융권을 써야 되고 또는 3금융권을 써야 되고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이게 계속 누적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카드를 쓰고 난 이후에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이너스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2개월 3개월 뒤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바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감정적으로 쌓이는 스트레스 어마어마하죠. 또는 내가 돈을 받았는데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는 게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것을 회수를 했을 때는 남는 게 없어도 또이또이라 하더라도 받아야지 어찌됐든 운영이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뭐 2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뭐 1년 가까이를 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의 특히 경호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잉여금이라 그러죠.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거나 또는 이제 남아있는 보통 이 자영업자들은 자기의 자본을 롤러코스터라 그러죠. 물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될 때는 비용을 어느 정도 모아놔야 되죠. 근데 이게 사업이 잘 돼 돈이 막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돈을 쓰게 됩니다. 초보자 때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될 때를 생각해서 킵을 해놔야 되는데 그 키핑이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야 조금만 다음 주에 줄게 다음 주에 줄게 이렇게 미뤄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본의 아니게 자기가 돈이 뭐 있어서 안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 정말 못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받을 사람도 스트레스지만 주는 사람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데서 빌려서 가장 중요한 곳을 먼저 메꾸고 또 다른 데서 또 빌려서 또 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이 채무가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경호업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프리팀이라든지 뭐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어떤 개인 간의 거래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경호업체에서 채권자에게 돈을 또는 원청에서 계약을 하면서도 비용을 잘 받아야 되겠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경호업체에 첫 번째 받질 못하면 이 민간 경호원들까지도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줄줄입니다. 줄줄이. 여러분들 아마 대기업이 망하면 밑에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런 하청업체 또는 그 하청업체 일하는 수천 명,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아마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얼마 안 되는 100만 원, 몇십만 원 가지고 감정이 쌓이고 살인사건까지 나는 거죠. 실제 저희는 실제 이 인건비, 경호원의 인건비, 특히 우리가 몸으로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경호업체 대표나 또는 경호 프리팀 회사의 대표라든지 또는 팀장의 이 마음가짐에서는 나의 목숨처럼 여기셔야만이 경호원들과 또는 이러한 경호의 풍토에서 경호업체 또는 경호업계에서의 이 풍토를 정확하게 우리가 조금 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잊으셔서는 안 되고요. 내가 어떤 저질렀던, 내가 행동했던, 내가 어떤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 책임감이 없이 어떻게 민간 경호원이 된다라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을 쓰고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내가 업무를 했을 때 그 업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도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계약서만 쓰고 진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 주지 않습니다. 물론 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을 해왔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첫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누가 소개를 시켜준다든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용 상태라든지 우리가 보통 회사와 계약을 할 때 법인으로 계약을 해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법인 계약서 밑에 개인각서, 대표이사 각서를 꼭 받습니다. 또는 그 개인에게 받을 때는 선불이 원칙입니다. 단타일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년이다 또는 6개월이다 이렇게 할 때는 한 달씩 후불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한 달을 했는데 후불인데 그 날짜에 지키지 않는다. 저는 인원을 빼버립니다. 더 이상 묶이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달은 어느 정도 제가 커버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인원이 만약에 10명 이상 진행할 때는 벌써 금액이 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떤 가압류라든지 재산권을 우리가 어떤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게 없다면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도망가게 되면.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가 한국민간경호협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민간 경호 업체에서 진행할 때 카드 또는 성금 결제가 원칙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거는 실제 인건비가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제가 뭐 인원을 배치를 해서 10명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 10명이라는 것이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물건일 경우에는 내가 물건 몇백 개 손해봤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경호원 한 명 한 명의 인건비라는 것은 이거는 영혼입니다. 영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아가는 생활비일 수 있겠지만 이 생활비가 본인에게는 이건 정말 전부 다거든요. 근데 이러한 전부를 그냥 어떻게 보면 학살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우리가 실제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신적으로 죽이는 것이 인건비를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호원들 자체도 개인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통장을 꼭 나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되는 통장, 나가는 통장, 들어오는 통장을 꼭 나누어서 한 달 생활비를 넣고 그것은 다른 데 꼭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잉여금을 꼭 가지고 또는 자본금을 가지고 내가 업무를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쓰는 인건비는 꼭 지불해야 되는 것은 꼭 내가 갖고 있어야만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없을 때는 상호 이렇게 조율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얼마나 시간을 돌릴 수 있느냐, 이거한 것을 굉장히 계획을 꼭 세우시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정말 이거는 목숨과도 같이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시는 여러 일단 개인들부터 또는 경호원들에게 내가 일을 시키고 또는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꼭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상처받고 있는 우리 경호원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기가 될 수 있으면 형사고소하셔야 되고, 이게 정말 내가 빨리 잊어버리고 돈을 못 받을 것 같다면 민사로 걸고 재판 판결만 받아놓고 그 판결문으로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강제집행이라든지 할 수 있으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민사사건은 그렇게 판결문을 갖고 꼭 기다렸다가 나중에 중간중간 신용조회를 해서 재산이 생기면 꼭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회수해야 되는 거죠. 실제 돈을 안 주는 사람들은 습관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기성이 강한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한 것을 잘 판단해서 꼭 진행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행사도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앞으로 일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만 믿고 내가 돈은 다음 달에 줄게 이렇게 먼저 해줘라, 이런 거 한 번 더 테스트 해보고 꼭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람을 쓸 때 내가 인건비만큼은 꼭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대표자, 그런 리더가 꼭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힘든 하루겠지만 꼭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좋은 인생을 위해 또는 좋은 경호 환경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